네, 이슈앤 소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월요일 코너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보셨다면서요? 예. 네. 가시끈한 감동? 아, 멋있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축하드립니다. 골든 슈즈를 모두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뭐 이것도 K 콘텐츠라고 예,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K 스포츠니까. 예, 네. 이게 한국의 이제 그 K에 관련된 붙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게 원래 이제 한국과 중국 상당히 축구계 쪽에서도 이제 좀 앙숙이긴 했었는데 네. 워낙에 독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특히 이제 골든 슈즈나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되게 많이 응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예.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또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 박항서 감독님도 네. 이번에 또 우승도 베트남에서. 예. 이제 그래요. 스포츠계는 좋은 호재가 많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 또 인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지금 보면은 참 감동입니다. 하여튼. 네. 네. 영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것들도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첫 번째 이슈는 LG이노텍 아이폰 14, 14 전면 카메라 양산 이 소식이 있나요? 네. 올 하반기에 LG에서 아니라 아이폰에서 출시하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LG 이노텍의 전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는 이제 후면 카메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후면 카메라가 사양이 되게 좋고 고가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 전면 카메라 부분, 셀카를 많이 찍는 이 전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AF라고 이제 오토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능도 들어가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고사양화 되니까 이 품질이 좋은 한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이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아마 이 이유가 중국 내의 생산 부분을 애플이 좀 줄이는 네, 그런 부분들도 그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인도나 베트남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아마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이 원활치 않았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거기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다변화를 하는 것 같고 전면부의 카메라를 이제 LG이노텍 쪽으로 선택한다는 소식이 확정된 건 아닌가요? 일단은 납품한다라고는 얘기 나왔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애플 자체는 워낙에 그 납품이라든지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비밀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일본과 중국 업체 쪽에서 이제 주로 납품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기존의 후면 카메라 말고 전면 카메라 부분들도 간다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야기 나온 거는 분명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노텍의 저 아이폰과의 연계성은 나중에 아이카라고 하는 전장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여겨볼 만한 재료.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주셨는데 국내 기업 미국 파운드리 공장 세움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에 이제 합류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고 이번에 투자 발표도 하고 테일러 쪽에서 이제 하는데 그럼 가까운 쪽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제조를 할 때 필요한 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주요 회사인 동진이나 동진 세미컴하고 솔브레인이 이제 같이 공장을 지어서 납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없던 공장에 없던 자리에 신규로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매출액은 그냥 깔고 추가적으로 더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되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또 한 번 점프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애플은 또 이제 뭐 한국의 업체를 선택하는 건데 한국도 이제 예전에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번 이제 큰 혼란을 겪었죠. 이것 때문에 국내의 그 소재 업체들을 키우고 그 소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이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일본산 그 소재를 갖다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국내 기업으로 대체가 된다라면은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매출액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동진세미캠은 지난주에 이 2차 전지 음극 소재 네. 라고 해야 되겠죠. 스웨덴 노스볼트와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7천억이다. 일각에서는 그건 아니다. 뭐 700억이다. 이렇게 막 분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700억 먹으려고 그거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7천억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추측인데 뭐 CNT 도전제 내용은 또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고 하여튼 동진세미캠은 2차 전지 쪽도 있지만 파운드리 쪽에 이제 이 PR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번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생산량이 줄지 않는 한 그리고 반도체의 개당 몇 개 뭐 1억 개를 생산한다. 근데 그 1억 개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기존에는 뭐 120단에 뭐 240단 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당연히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은 그 숫자는 안 늘어나도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매출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예. 여기에 합류가 됐다. 네.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이슈가 됐고. 자, 그럼 또 이슈 몇 가지 2개 봤으니까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은 오늘 어떤 기업을 볼까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해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이제 앞으로 코넥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코넥스가 이제 왜 봐야 되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늘은 기업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코넥스 기업인가요? 예, 코넥스 기업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코넥스입니다. 네. 뭐 괜히 또 유통시장에서 코드 번호 찾으시다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뭐 코스닥이나 이 코스피에 해당하는 나오긴 나오는군요. 참. 예. 그대로 HTS에서 종목 검색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네요. 네, 다만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15%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네요. 이제 호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거래량이 왜 이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호가가 뭐 한호가 이제 뭐 한 주 거래됐는데 뭐 8%가 뛰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외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이제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이런 이슈보다는 그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진단 키트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메디안 디노스틱. 디노스틱. 예, 메디안 디노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도 한글과 컴퓨터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동물 진단 키트예요. 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 조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 코를 저렇게 찌르면 사람 죽지 않나요, 저거? 이건 참... 저기 휘어져야 될 텐데 저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찔러버리면 화면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에 105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138억, 2021년도 142억 정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쪽에서 반려동물,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려동물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동물들을 갖다가 의사가 봐가지고 뭐 진단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병을 파악하고 그거를 치료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들에 대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아프면은. 네.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진단을 해서 빠르게 이제 뭐 간단한 약을 통해서라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농식품인가요? 그 정부의 그 방역 대책,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뭐 이런 가축 전염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때도 이 회사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국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반려동물 시장들이 점차 커지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때는 코스닥 이전 상장이 용이하거든요. 네. 네.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는 아니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진 시스템인가? 네. 네. 진 시스템도 유사하게 네. 뭐 연간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네. 혹여나 이제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반려동물 시장이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진 시스템보다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하고 좀 더 이렇게 더 커지고 있는 클 때도 있고 네. 예,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은 좀 이야기가 틀리죠. 이거 같은 경우 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700억대, 712억대인데 시가총액이 좀 작죠. 네. 근데 이 회사의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이런 부분들로 보기 때문에 진 시스템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그 탄탄한 이런 기업으로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같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뭐 코넥스의 메디안 디노스틱. 네. 이 기업하고 이제 뭐 진 시스템하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네. 얘기해 본 거고. 하여튼 코넥스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지 이 LP가 아직 없나 봐요.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예. 가격을 좀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예, 회사의 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퇴출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경우는 상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전 상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스트 트랙에 대한 기회를 쥐어주는 그렇죠. 형태로 상장이 좀 더 용이하고 빠르게. 네, 그렇죠. 뭐 공모 절차라는 그래도 공모는 합니다. 공모를 하는 대신 이제 여기서도 좀 더 이제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 소문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또 월요일 수고해 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